기본 간호 이어서 쭉 설명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유치도뇨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준비 물품이 이런 게 이제 실전하고 관련 있는 거라서 준비 물품 같은 걸 조금만 눈여겨보세요. 그럼 그 준비 물품에 멸균, 생리 식염수가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고요? 증류수가 들어간다는 거. 증류수가 그럼 우리가 증류수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어? 산소 줄 때 그 병에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증류수라는 말이 있었죠. 요거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또 풍선을 부풀려야 되니까 10cc 주사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단순 도뇨관이 아니라 유지 도뇨관이 필요하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 멸균 증류수 그리고 주사기는 10cc 이거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변주를 한다는 거 그거 한번 전체 보시고 이때 소변주를 할 때 6번에 보시면 여자라면은 그게 어느 자세를 취한다? 배행 와위를 취하고 남자는 앙와이를 취한다.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남녀 이번에는 생식기 간호예요. 생식기 간호예요. 그럼 생식기 간호라는 거는 환자 회원부 부분을 회원부 간호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뭘로 닦아준다? 면으로 된 솜이나 꺼즈로 닦아줄게요. 근데 면소물이나 꺼즈를 수돗물에 적셔서 닦아주는 게 아니라 소독수로 닦아줄게요. 그럼 그 소독수는 공산이라는 소독수나 아니면 생리식염수 이런 걸로 닦아줄게요. 알코올로 닦는다? 그러면 틀렸어. 알코올이 아니라 공산, 생리식염수 이런 걸로 닦아줄 거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닦을 때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데 또 닦고 그러지 마시고 매번 닦을 때마다 새로운 면솜으로 바꿔주는 거죠. 한 번 닦고 버리고 한 번 닦고 버리고 그리고 여자라면 회원부 어떻게 닦아준다? 요도에서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는 거 그 말이고 남자인 경우는 복용 수술을 안 했다면 포피를 뒤집은 다음에 지금은 소변줄이 아니에요. 소변줄이 아니기 때문에 귀도 닦고 음경 닦고 치골에서 항문으로 닦고 그 말이고 자세는 소변줄을 할 때랑 똑같이 여자는 배행하이 남자는 앙화예요. 그럼 우리가 소변줄에는 단순 도뇨가 있고 유지 도뇨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잔뇨량을 체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다? 단순 도뇨예요. 그리고 또 소변 배양 검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단순 도뇨인 거죠. 하나 더 빠졌네. 여기에 하나 더 뭐 적어줄까? 모성간호에서 얼마 안에 자연 분만하고 나서 6시간 안에 이내에 뭐를 못했을 때 자연 배뇨를 못한 경우는 방광이 빵빵해서 자궁 수축이 제대로 안 되면 출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빵빵한 소변을 빨리 비워야 돼. 방광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단순 도뇨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단순 도뇨를 할 때는 잔뇨량을 체크할 때 소변 배양 검사할 때 분만하고 나서 6시간 안에 셀프로 배뇨를 못했을 때 그럴 때는 단순 도뇨라는 거 그 말이고 반면 유치 도뇨를 하는 거는 언제 하냐면요 매 시간 소변량을 측정해야 될 때 그럼 매 시간 소변줄을 그때마다 꽂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방광을 좀 세척해야 될 때 그럼 주로 방광을 세척한다면 뭘로 할까요? 생리식염수 세척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생리식염수 그리고 또 전신마취 있죠. 전신마취 수술을 한다면 반드시 유치도뇨를 삽입하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전신마취 한다? 네. 이때 유치도뇨. 그리고 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요실금으로 인해서 욕창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번 꽂아 빼고 빼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꽂고 있어야 되니까 유치도뇨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유치도뇨냐 이 경우가 단순도뇨냐를 물어보실 때 저라면 어느 걸 알아둘 거다? 단순도뇨 알아둘 것 같아.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잔뇨량, 소변배양, 자연 분만하고 나서 6시간 안에 못 봤을 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배양 검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 배양이 객단 배양이든 소변 배양이든 배양을 물으면 이때 배양의 목적은 뭐다? 원인균을 파악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거. 그게 목적이라는 거. 그럼 이때 소변줄을 안 꽂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 도뇨를 해서 소변줄을 꽂아서 소변을 채취하겠는데 소변줄을 하러 가려고 보니까 이 환자가 이미 폴리를 꽂고 있네요. 그럼 이미 소변줄을 꽂고 있는데 그걸 뺄 필요는 없잖아.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을 때, 자, 그림이 여러분 좀 연하긴 한데요. 여기 소변줄에다가 주사 바늘을 찌르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를 그냥 처음부터 찌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검체 채취구라는 게 소변 그 채취하고자 하는 그곳에 소독솜으로 닦고 그리고 주사 바늘을 소변줄이 고무니까 바늘로 찔러. 그리고 바로 거기서 어떻게 한다? 소변을 채취하는 거. 즉 쉽게 말해서 소변 주머니로 흘러나온 소변을 모으는 게 아니라 폴리, 소변줄을 꽂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입구를 닦고 그리고 주사 바늘을 니드를 찔러 그리고 소변을 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유치 도뇨관 환자에게 소변 배양 검사라는 거.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한 것이 맞죠? 그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백단 배양 검사가 났어요. 그럼 백단 배양 검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석션해야 돼. 이거는 자기가 셀프로 뱉어서는 안 돼. 그럼 석션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입안을 한번 헹궈 줄게요. 입은 한번 헹궈줘. 물론 석션을 하긴 하겠지만 입으로 관을 넣으면서 입에 있는 균도 같이 잡다한 균도 나오면 안 되니까 입을 한번 헹구고 입으로 뱉는 게 아니라 무균적으로 기관 흡인을 하겠다고요. 흡인이 두 글자로 석션이니까. 그래서 객단 배양은 석션. 입을 한번 헹군 다음에. 그런데 소변 배양이면 어떻게 한다? 단순 도뇨를 한다.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토익의 5원칙 하면 한약, 시, 용용. 제가 말 안 해도 되겠죠? 단어 뜻은. 그 다음에 토의학의 6원칙이라고 말한다면 한약, 시, 용용에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비로가스가 들어간다는 거. 그럼 우리가 토의학의 원칙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1번, 약은 준비한 간호사가 직접 줘라. 준비한 사람 따로 투약한 사람 따로가 두면 투약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한 네가 직접 줘라. 그리고 라벨 확인은 몇 번 한다? 3번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요. 투약을 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의무를 위반한 거다? 정직의 의무인데 투약 라벨 확인을 3번을 확인을 안 했다. 그래서 환자한테 잘못 투여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무를 위반한 거다? 확인의 의무예요. 아, 여러분 주의 의무 테마 맞는데 어떤 의무를 위반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 확인 의무예요. 라벨 확인을 하는 거는 무슨 의무다? 확인의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 의무를 다해야지. 확인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이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아까 말했다시피 후약에 과오가 생겼을 때는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돼. 근데 그걸 보고하지 않았으면 무슨 의무를 위반한 거다? 정직의 의무를 위반한 거다. 그리고 4번도 잘못 져. 수술하고 나서는 수술 전에 주던 약은 전부 다 주지 않아요. 주지 않고 다시 처방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안약도 곧잘 시험에서 물었죠. 그럼 이때 안약 같은 경우는 물약 말입니다. 물약을 줄 때는 어디에다 떨어뜨려 준다? 하부 결막낭의 중앙 또는 외측 3분의 1 지점이죠. 자, 그럼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신다면 이쪽 눈에서 넣는다면 중앙이 어디야? 중앙이 여기 하부 결막낭이니까 요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멀리 갔나?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외측 3분의 1이니까 얻은 거예요. 3등분을 했을 때 여기서 1등분, 2등분, 3등분 했을 때 여기가 바깥쪽이잖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가 바깥쪽에서 3분의 1 자리, 요 자리나 아니면 딱 중간 정도에 떨어뜨리는 그림을 찾으시고 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눈의 안쪽 부분, 요 안쪽 부분이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코 눈물관인데 그쪽으로 물약이 흘러나갈까봐
비루관, 코, 눈물관을 눈의 손가락으로 앞부분을 꾹꾹 눌러준다는 거. 그거 했었고, 이번에는 연고예요. 그럼 연고는 어디다 떨어뜨려요? 하부 결막낭에서 떨어뜨리는 개념이 아니라 짜놓는 개념이니까 내각에서 외곽으로 짤 거예요. 그럼 내각에서 외곽이라면 여러분 이쪽 눈에서 보자. 그럼 이쪽 눈에서 이쪽이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이잖아. 그럼 이때 하부 결막낭 요 밑에서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게 내각에서 외곽인 거죠. 그럼 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눈을 감고 안구, 눈알을 굴리라고 알려주는 거죠. 두 가지 그림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그림 문제도 여러분 곧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귀약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막 체온계 할 때도 말했죠. 성인은 후상방, 3세 이하의 어린애들은 후하방이라는 거 보시고 8번 포약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질약은 좌약이잖아. 그럼 질에 넣는 이 좌약을 넣고 나서는 엉덩이를 올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약물이 질 웅덩이에 머금고 있지 않고 빠져나오니까. 그럼 질 안에 움푹 패인 그 웅덩이, 움푹 패인 그 자리의 이름을 질후원계 또는 질천장이라고 하는데 천장, 넓적한 부분, 그 부분에 약물이 흡수가 돼야 되니까 엉덩이를 올리고 있어야 된다. 그 소리가 되겠고, 자, 10번은 당연히 아시겠죠? 약물의 효과가 빠른 순서. 그럼 빠른 순서는 가장 빠른 거는 정맥, 그리고 깊이 들어가는 순서니까 근육, 피하, 경구예요. 가장 안전하다, 경제적이다, 경구. 효과는 가장 빠르지만 부작용일 때 중화가 어렵다. 하는 정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구별을 하시고. 그런데 근육 주사 같은 경우는 어디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 좌골신경과 혈관을 조심해야 된다. 그럼 좌골신경을 조심하고 혈관 조심하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주사 있죠. 피내 주사는 얇게 퍼뜨는 거. 그럼 피내 주사는 언제 합니까? 한다면은 무슨 반응을 볼 때, 항생제 과민 반응, 알레르기 반응, 이렇게 반응을 본다, 이런 말이 나오면 피내 주사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질병을 진단한다, 이런 말에도 피내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결핵을 진단하는 테스트, 투베르쿨린 테스트, 그거 어떤 주사 방법으로 볼을 뜬다? 피내 주사. 디프테리아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디프테리아 알아보는 테스트가 DS 있잖아. 시크 검사. 그것도 피내 주사거든. 이번에는 성홍열을 알아보는 테스트 SD 딕 검사. 이것도 피내 주사거든. 그래서 질병을 진단한다, 반응을 본다 이런 말하면 피내예요. 그리고 and 하나가 더 BCG 접종이요. 그래서 BCG 접종도 피내 주사예요. 세 가지가 피내라는 거 봐주시고 그리고 13번에 IV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의사에게 있다. 그냥 그거는 뭐 요즘 나오는 트렌드는 아닌데 그냥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맥주사의 합병증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봐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쭉 내려가면 기관, 절개관, 내관, 소독 보여요? 자, 화면에도 제가 표시해놨어요. 기관, 절개관, 내관, 소독이요. 그럼 이때 기관, 절개관을 하고 있으니까 목에 구멍을 뚫었으니까 안에 관이 있는데 그 관 안에 관을 하나 더 넣었잖아. 그래야지 본관은 뺄 수 있다, 못 뺀다? 못 빼요. 여러분, 관이 몇 개 있어? 2개 있는데 본체인 원래 있던 꽂힌 관은 빼면 안 돼. 빼면 이 환자 죽어. 그럼 이 관을 빼진 않고 요 안에 관을 하나 더 넣어. 그러면 이때 가래는 어디에 붙는다? 내관에 가래가 붙으니까 내관에 붙은 가래가 있는 그 내관만 빼서 매일 세척하고 멸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가래가 찐득찐득한 가래가 미끌미끌한 가래가 붙어 있으니까 녹이는 소독약이 아까 말했잖아요. 뭐였어요? 화산화소스. 그 말인 거고 만약에 물로 헹군다면 어떤 물로 해야 돼요? 찬물.
먼저 하는 거. 그리고 그때 기관 절개관하고 있는 이 구멍에 그냥 놔두면 먼지도 들어가고 안에 가래가 말라 삐뚤어지고 그럴 거니까 그 위에다가 마른 꺼즈가 아니라 젖은 꺼즈로 입구를 덮어줄게.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젖은 꺼즈를 덮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덮어두면 먼지가 여러분 펄펄 날리지 못하잖아. 왜? 이게 거즈가 젖어 있으니까 먼지가 젖은 거즈에 들러붙지 풀풀 내리지 못하잖아. 그래서 먼지 흡착 그 말인 거고 하나는 여기 젖은 거즈를 덮어놨으니까 안에 아래들이 어떨까요? 객감들이 습도가 들어가서 습기가 들어가서 약간 누글누글누글누글해서 석션을 했을 때 잘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가스이란 말 습도를 주는 거, 하나는 먼지 흡착인 거죠. 그럼 그림에서도 보시면 기관 절개관을 하고 있는 이 환자한테 가래를 석션으로 통해서 뽑아주고 있어. 그럼 이때 뽑을 때 석션하는 압력이 있겠죠. 그쵸. 압력이 있겠지? 그럼 그 압력은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한다면, 아, 외우지 마. 그냥 하나만 하자. 성인이에요. 성인은 한 100에서 120 정도의 압으로 석션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뽑아낼 때 보면 가래가 슉 하고 소리를 내면서 막 가래 끓는 소리가 나오면서 가래가 빨려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 한 번 할 때 시간은 너무 중요하죠. 몇 초 이내로 하자? 10초 이내로 하자. 그럼 10초 이내로 하고 한번 헹궈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 가래가 찐득찐득한 가래가 많으니까 그때 헹구는 용해 그리고 이때 썼던 카테터 줄 있죠. 이런 거는 얼마마다 교환한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석션 시마다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한 번 헹궜어? 헹구고 나서 또 한 번 해. 그리고 또 한 번 해서 다 끝내는 시간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3분에서 5분이에요. 3분을 기억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최대 얼마까지다? 5분이에요. 5분을 넘지 말라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요. 한 번 할 때 10초 이내로 하고 총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아야 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글자. 저산소증을 예방하려고. 저산소증을 예방하려고. 그리고 카테터를 삽입할 때는 원하는 자리에까지 간 다음에 석션 하고 빨아내야 돼. 그런데 마지막 줄에 보시면 카테터 삽입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원하는 자리까지 안 갔는데 이미 석션이 되고 있으면 점막이 빨려 당겨지면서 오히려 점막이 손상을 입잖아.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들어간 다음에 석션을 하셔야지 삽입하면서부터 석션기를 작동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인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호흡을 너무 힘들어하네요. 그럼 호흡이 너무 힘들어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주관적인 증상, 객관적인 증상, 호흡곤란은? 호흡곤란은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이야.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관적인 거지. 그거는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 말로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동맥피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건데 가장 편한 거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림에서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에 이게 집게처럼 꽂아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검사해봤잖아? 그럼 그거 하면 뭐가 나와? 맥박도 나오고 산소도 체크되는 거잖아요. 맥박, 산소 계측기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도 그 사람 동맥피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찝으면 바로 금세 나타나잖아요. 이 방법은 제일 편한 거.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 예를 들어서 손톱에 막 매니큐어를 진하게 칠했다든지 하면 그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요. 정확한 산소 농도를 알 수가 없어. 그럼 제일 좋은 건 어떤 걸까? 그냥 바늘을 쑥 동맥피 안에 찔러서 그 피를 뽑은 다음에 검사하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거다? A, B, G, A라 그래서 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동맥혈관에 주사 바늘을 찔러서 피를 채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동맥혈
가스 분석 또는 동맥혈 기체 분석이라고 하죠. 그거를 병원에서는 ABGA라고 하는데 그냥 ABGA란 말 몰라도 되니까 동맥혈 기체 분석, 동맥혈 기체 분석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때 기체는 뭘 말하는 걸까? 산소, 이산화탄소 묻고 싶은 거죠. 이거는 그러면 동맥에서 빼겠지 당연히. 그럼 동맥 어디에서 뺍니까? 하면 아주 예전에는 제일 많이 썼던 데는 어디냐면요. 허벅지, 사타구니 쪽에 있는 대퇴동맥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썼지만 여기서 하는 게 요즘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럼 어디서 가장 편하게 많이 한다? 손목. 여기 맥 짚는 손목 부분 여기 동맥 이름이 뭐예요? 요골동맥. 그 다음에 또 혈압 잴 때 여기 청진기 되는 부분 동맥 이름이 상완동맥. 이 자리를 쓰는 거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요즘에 요골동맥에서 많이 써요. 그럼 이때 이 검사는 산소, 이산화탄소를 볼 건데 피를 뽑을 거야. 그럼 피를 뽑은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가지고 검사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연되면 될까 안 될까? 여간하면 지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즉시 검사실로 보내요. 근데 진짜 도저히 빨리 못 보낸다면 실온에 두셔야 돼요. 다른 거는 우리 뭐 보면 객담, 대변, 소변 전부 다 지연되면 어디예요? 냉장이지. 근데 얘는 지연 자체를 시키면 안 되는데 정말 부득이하다면 실온에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즉시 검사실로 보낸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천자라는 게 바늘을 쑥 쑤셔서 피를 뺄 건데 고 나면 그 자리에 피는 어느 혈관이었어? 동맥혈관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IV나 또는 체열하고 나서 했을 때는 정맥혈관이라서 바늘을 빼고 좀 알코올솜으로 좀 눌러주거나 밴드 붙이면 금방 먹잖아요. 얘는 동맥혈관을 건드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6번에 보시면 5분 정도 바늘을 빼고 지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검사실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한다면 우리 모의고사에서 어떤 거 있어요? 아이스박스 통에다가 넣어서 검사실로 가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앤드 아이스박스에 넣기 전에 자 이때 생각해봐요. 내가 이게 지금 주사기에 피를 뽑았거든. 그러니까 뽑았는데 그냥 얘를 보내면 아무리 아이스박스에 넣어도 그 바늘 틈새로 해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때 이 피 안에 순수한 이 사람 피 안에 산소의 농도를 모르고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외부 산소가 들어갔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늘 끝으로 외부에서 어떤 것도 못 들어가게 차단할게요. 뭘로 하냐면 고무 날개 같은 거 그런 걸로요. 그 바늘 끝에다가요 찔러. 그럼 꼭 뭐 같으냐면 우리 셰프에다가 뾰족한 거에다가 지우개 자른 거를 찌르듯이 찔러. 그럼 그 자리에 전혀 못 들어가. 그럼 그 상태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주사기에 이거 피야. 치열했는데 동맥피를 뽑았는데 이 초록 색깔이 고무마개야. 그럼 이 고무마개로 푹 찔러서 이거를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즉시 검사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4번에 참고로 요즘에 뭐 또 안 배운 것도 자꾸 나오고 해서 하는데 이건 교과서 나온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건데 천자하기 전에 알렌 테스트라는 거를 시행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 참고로만 봐봐. 그럼 알렌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면 제 손에다가 손목에다 할게. 그럼 천자 어디서 안 됐어? 요걸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동맥에서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이 혈관을 건드렸는데 이 혈관이 뭔가 피떡이 졌다든지 순환이 안 되는데 잘못 건드렸어. 그럼 여기도 지금 잘못 건드렸는데 이쪽에 있는 혈관도 또 동맥이 있거든. 그럼 여기가 엄지손가락 쪽이 요골동맥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에 뼈 이름이 척골이라고 하는데 그 척골 쪽에도 동맥이 있어. 그러면 여기 엄지손가락 쪽에 동맥이 있고 새끼손가락 쪽에 동맥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잘못 건드렸으면 여기라도 순환이 돼야 피를 통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혹시 여기가 혈액순환이 잘 되나 안 되나를 알아볼게요. 만약에 여기 잘못 건드려서 순환이 안 되면 여기라도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면 이 사람 괴사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 척골, 새끼손가락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나 알아보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 환자분 주먹 쥐세요. 주먹 쥐세요. 그래서 자신의 그 검사하는 사람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요골,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척골이라는 동맥을 두 개를 꽉 눌러버려. 이렇게 꽉, 두 개를 꽉 눌러버려. 지금 꽉 눌렀어요. 손목을 꽉 눌렀어요. 눌러버리면 이때 그리고 주먹 펴보세요. 폈어. 그랬을 때 손이 어때야 된다? 어떨까요? 순환을 다 막았으니까 피가 안 통해서 창백하겠지. 이 창백한 걸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개 여기 요골 새끼손가락을 두 개를 꽉 눌렀는데 이렇게 창백했는데 어느 손을 풀 거냐면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거 있죠. 그 혈관을 보고 싶은 거니까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혈관만 눌렀던 거를 엄지에 누른 거는 그대로 누르고 있고 새끼손가락만 그럼 이 손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피가 제대로 통한다면 물론 엄지 쪽을 눌렀지만 손바닥이 어떻게 된다? 빨리 하였던 게 따뜻하게 빨갛게 피가 차올라야 돼. 근데 이 피가 빨리 안 차오른다. 내가 여기를 눌렀지만 새끼손가락 쪽에 동맥혈관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얗게 침백하다. 그럼 이 새끼손가락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여기까지 천자해버리면 잘못하면 괴사된다고.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무슨 테스트라고 한다? 알렌 테스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참고로 그래도 여러분 이왕 했으니까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십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봐주고요. 그럼 이거는 검사를 끝내고 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사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의사가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산소의 농도를 결정할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검사 결과에서 비정상이라서 즉시 보고할 거를 찾는다면 네 개를 다 하기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거 두 개는 알아두자.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요. 그래서 이 사람 동맥피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나 그거를 좀 어렵게 말해서 PaO2 이렇게 말한 건 동맥피 안에 산소 농도 그거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90에서 100까지 또는 책에 따라서 80에서 100까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는 많을수록 좋아요. 100까지 갈수록 좋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PaCO2 이건 여러분 어떤 걸까? 동맥피 안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녹아 있는 알아보는 거죠. 농도를 보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없을 순 없어.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pH를 봐봐. pH에서 산성이냐 알칼리냐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때 7점 그리고 뒤에 있는 7점 빼버려. 7점 빼버려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요? 35에서 45거든. 그래서 PaCO2는 35에서 45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맥혈 기체 분석을 했는데 PaCO2가 50이다. 하면은 보고해야 된다, 보고 안 해도 된다,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상 수치 정도는 한번 알아두자고 그 말입니다. 하나 봐주시고. 그럼 이때 산소를 한번 줘볼까요? 그럼 이때 산소를 주는데 좀 부족하니? 많이 부족하진 않니?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어요? 비강 캐뉼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비강 캐뉼라는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저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예요. 요게 비강 캐뉼라잖아요. 그럼 이 비강 캐뉼라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산소도 많아. 그래서 얘는 저농도의 산소를 주기에 그 말이 들어가야 되겠고 주로 어떤 질환일 때 언급을 많이 했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환자들한테 저농도로 줄 때 쓴다는 거 얘기했었고 그럼 이거는 비강 배관 꽂은 이 관 있죠? 몇 시간마다 제거했어? 8시간마다 비강 배관은 8시간마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얘는 말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졸지 말고 여러분 말도 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산소가 쪼매밖에 안 들어가는 게 단점이면 단점이에요. 그럼 이때 산소를 좀 많이 줘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마스크지. 그죠? 마스크지. 근데 마스크에도 종류들이 좀 많았지 않나? 그럼 이때 그 마스크 종류 중에서 쪼마니가 달려 있는 게 두 개가 있었어. 그죠? 이때 일부분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시겠다 하면 뭐였어요? 부분 제호흡 마스크였고 비제호흡 마스크 이건 어떤 거였어요?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 안 마시는 거니까 비제호흡은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씩 물었잖아요. 어떤 거죠? 산소를 가장 진하게 높게 줄 수 있는 거 이래 말하면 비제호흡 마스크였어요. 그죠? 그리고 산소를 정확한 농도를 세팅해서 줄 수 있는 마스크가 있었죠. 그 마스크는 뭐였어요? 벤츄리 마스크라는 것도 있다는 거. 그 말이고요. 자, 요 밑에 그림에서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본다면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모른다고 하지 말고 여기 7번에 보시면 요거요. 그림에서 산소 후드라는 거 보여요? 요건 여러분 성인이야, 애기야. 애기지. 이거는 7살, 8살 얘네들한테 안 해. 건만쟁이들한테 할 거야. 그럼 얘네들한테는 어떡한다? 마스크 하고 있으면 얘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뚜껑을 씌우듯이 후드 모자 있잖아요. 티 모자를, 후드 모자를 쓴 것처럼 덮어 씌운 것처럼 꼭 뭐 같아? 우리 옛날에 이 없었을 때 밥상에 밥 올려놓고 양 우산처럼 덮여가지고 덮어두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위에다 덮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산소가 들어가. 후드 모자를 쓴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 산소 후드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산소 텐트라는 거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애기예요, 어른이에요. 어린이지, 소아지, 소아. 장난쟁이는 아니고 어린애들이지. 그럼 이런 어린애들은 자꾸 사부작 움직이니까 산소 주기 힘들어. 그럼 이때 모기장처럼 산소 텐트를 쳐서 이 안에 산소가 있게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산소 텐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름이 낯설어 하지 마시라고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B가 캐뉼라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도 안 되면 가장 높은 산소를 주는 거 비질고 정확하게 주는 거는 벤출이 하나인 거는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고 그럼 산소를 줄 때 유의사항에서 마스크는 꼭 맞아야 돼요, 헐렁해야 돼요. 꼭 맞아야 돼. 두 번째 줄까지 요거까지만 좀 볼게요. 마스크 눈 쪽 부분을 꼭 맞게 씌울게요. 그럼 질문합니다. 꼭 맞게 씌울 때는 코 쪽부터 턱 쪽으로 씌울까? 턱에서부터 코 쪽으로 씌울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코 쪽이니까 코에서 턱 쪽으로 씌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마스크는 몇 시간마다 제거한다? 2시간마다 제거하겠습니다. 왜? 이는 산소는 물을 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증류수를 타야 되니까 습해져. 그래서 마스크 제거하고 피부를 닦아줘. 이때 파우더로 닦아준다? X. 그냥 닦아주면 돼요. 그리고 피부 자극이 있으니까 네 번째 줄에 뼈 튀어나온 부분은 패드를 대어준다. 그리고 또 산소 밸브 올릴게요. 2리터 줍시다. 4리터 줍시다. 올렸을 때 안에 있는 그림에서 보세요. 검은 공이 보여요? 그죠? 이 안에 있는 검은 공에서 가운데 부분 있죠. 검은 공의 가운데 부분이 어디로 와야 된다?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하는 거죠. 요거는 검은 공에서 윗부분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이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아까 했습니다. 코 삽입가는 얼마마다 제거한다? 8시간마다 제거한다. 되셨죠? 조금 마무리가 덜 됐는데 다음에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열공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